네, 안녕하세요. 박중섭입니다. 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12분 정도 됐고요. 나스닥은 0.5%대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약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추세도 지켰고요. 금요일에 정말 크게 야간 선물이 빠지면서 우려됐던 부분은 일요일에 이란의 공격이 단행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죠. 이란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조건은 이스라엘이 여기서 멈춘다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일단 증시는 반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우리 증시는 밑에서 출발해서 꼬리를 달고 좀 내려가다 꼬리를 달고 뭐 하락이 완화된 거고 나스닥도 반등하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이전에 야간에 보였던 상황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잘 지켜냈어요. 자, 요 자리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추세는 조금 멀죠. 근데 여기 중간에 이어지는 2월 1일 2일 갭자리부터 만들어지는 이 단기 추세대는 오늘 지켜냈습니다. 이걸 조금 가까이서 본다면은 이렇게 저 끝자리들을 일단 사수하는 그런 모습. 자, 여기와 여기 빗각, 여기 빗각. 오늘 오전에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조금 위협적이었죠. 외국인들의 매도도 거의 1조 원에 육박한 상태가 있었는데 중화권 증시가 개장한 이후로 반등이 시작됐고 지지라인 부근에서 반등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꼬리를 달고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반 정도는 축소돼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종합적으로 지키고 있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이제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2조 원에서 3조 원 사이 한 2조 5천억, 2조 한 2, 3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현물은 19조 원 정도 그대로 가까이 채워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조금 매도 나왔죠. 한 2,400억 정도 코스피 매도가 나왔는데 뭐 그 정도는 뭐 19조 원 전체에 비하면 올해 19조 원을 샀으니까 아무것도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여기서 보였던 3월 19일에 보였던 그 흐름과 유사한 빗각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 구간이 음봉으로 밀리는 날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일단 지켰으니까 환율이 좀 단기 급등한 게 좀 진정되는지 여부 등을 보면서 위에서 조금 놀 수 있지 않나 뭐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웬걸 그냥 폭삭 주저앉을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은 거죠. 오히려 그런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 현재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이거 이스라엘 전쟁 내각이 8시에 회동됐고 대이란 보복 실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 전날 저녁 회동에서는 결론을 못 내렸지만 다시 시작된 회동에서는 조금 보복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전쟁 내각은 보복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타이밍과 그 규모가 문제라는 거죠. 예. 일단 이란의 공격은 큰 피해 없이 막아냈지만 그 뒤에 진행할 규모와 타이밍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최대한 미국의 중재도 있고 뭐 선거 앞둔 미국이 이렇게 사건을 키우기보다는 어쨌든 중재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기구들도 지금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규모 자체가 작게 이루어질 거다 나타나더라도 뭐 그런 전망이라서 뭐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우세하죠. 그래서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보냈고요. 달러 선물 만기일 보냈습니다. 달러 선물 만기는 오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다 5월 거래였고요. 중국 증시가 강세의 모습을 나타냈죠. 상해 종합이 오늘 순간적으로 3천을 찍었다가 3천 이탈했다가 바로 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증시 장중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 증시는 일요일에 아직은 이스라엘의 결정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지만 이거 잘못됐네요. 아직은 이스라엘 결정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지만 일요일에
이란의 공격이 일단락되며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나스닥 선물은 0.5%대 이렇게 반등 시도하고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 본장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죠.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본장에서 이제 조금 회복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전일 음봉을 다 덮어내는 건데,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 충분히 덮어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탈된 것은 없어요. 60일선 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상태는 좋고요.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변수는 상당히 크지만 어찌됐든 지금 나스닥은 선방 반등해주고 있다. 그런 모습이고, 이르면 이제 15일에 이스라엘이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미국 정보국의 메시지 등을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삼을 수 있겠죠. 이르면이라서 이번 주 16, 17, 18 계속 15일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보면은 일요일에 이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지금도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오늘 우리장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더 하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장, 야간 선물이 취약했던 우리장이 더 약했겠죠. 자, 이번 주 일정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월 16일 중국 GDP 성장률 발표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내일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BOA 등. 그다음에 17일 수요일이죠. 베이지북 공개 있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연설 있고요.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 있습니다. 요즘 조금 많이 연설하는 것 같아요, 보우먼 이사가. 그다음에 18일에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발표 있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중요합니다. 파월 다음으로 중요하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 일정 있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하고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이번 주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TSMC 발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19일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다음 주에 이제 4월 26일 PC 물가지수 발표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어서 5월 1일에 FOMC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FOMC 결정은 4월 26일 PC 물가지수 발표에 기인할 거고, PC 물가지수는 이전에 발표했던 CPI와 PPI 결과에 기인할 거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5월 1일 FOMC의 영향을 직전에 발표하는 PC가 거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되게 중요한 마지막 주가 될 것 같고요. 6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많이 낮아졌죠.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22%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올 초에는 7, 80%였단 말이죠. 6월달 거면 90%까지 된 적도 있어요. 3월달에 금리 인하가 세 차례 이상 될 것으로 거의 시장을 그렇게 읽고 있을 때는 6월달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아주 높았죠. 90%까지도 간 적이 있었죠. 이마저도 이제 더 낮아질 전망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연준위원들의 연설 상황과 연설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 국제 정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진행되는 중입니다. 금리 인하를 몇 차례 할 것이냐, 또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이것보다는 진짜 올해 금리 인하를 과연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가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금리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은 이제 5월 1일 FOMC가 끝나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세린 메이 경계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5월달에 떨어지고 6월에 회복해야 앞으로 남은 11월에 대선, 미국 대선 일정에 다시 맞춰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더 늦어지면은 그럴 조정의 기회마저 없고 그냥 대선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 보일 텐데, 빠진다면은 5월달이 이제 지금은 유력해졌습니다. 물론 아직 4월이 중순밖에 안 됐지만요. 4월, 5월 통틀어서. 자, 이제 국장으로 보면 오늘 달러 선물 만기를 맞아 5월물 달러 선물 5월물 거래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로 일단 단기 차익을 시도했습니다. 거의 엄청난 수익을 남겼겠죠. 오늘 달러 선물 5,200억대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 정도 급등을 한 상태에서는 차익을 많이 남겼을 겁니다. 아주 급등을 했으니까. 월봉으로 보면은 월봉이 솟구쳤죠. 자, 월봉이 이 정도 급등이 나온 것은 자, 이때와 요때, 그다음에 요 시기,
이후로 지금 타이 비슷한 움직임이고, 어쨌든 추세 돌파가 나왔는데 여기서 진정이 되어야 시간이라도 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으로 막 뻗어 올라가면은 그냥 여기 찍으러 갈 수밖에 없다가 열려버리잖아요. 지키려면 여기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든 하루 이틀 사이에 조정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추세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이 자리. 그래서 뭐 잠깐 오버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1400이 넘어가기 전에 지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 그냥 뚫으면은 월봉상으로 5월봉도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한번 돌파가 나오면. 그래서 진정되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달러 선물 자체는 오늘 외국인들이 5,300억 매도했어요. 뭐 차익을 한 거죠. 그렇다고 매도 베팅을 한 건 아니고, 매수를 좀 그 각도, 상승 각도가 좀 진정되지 않겠나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단기 차익을 시도했고, 국채 선물에서는 또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함께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많아지고 뭐 눌렸는데, 뭐 이걸 종합해 보면은 이제 환율 자체에는 지속적으로 상방 베팅을 좀 더 해주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속도에 대한 문제죠. 좀 완급 조절 정도는 한다 정도로 보이고요. 뭐 단기 테마주처럼 막 계속 급등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선거가 끝난 이후 지속적인 연속 선물 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7거래일 연속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선물이요. 아직 뭐 코스피 현물하고 선물에서는 대량 누적 매수량이 많은 상태지만 선물 매도가 대부분 고가 부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렇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요 부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렇죠? 고가 부근이죠. 여길 통틀어서 보면, 이 구간을 통틀어서 보면요. 작년 말에 주로 매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량 매수가 나왔고, 여기서 매수가 나왔어요. 환매수가. 요때 매도했던 시기에 환매수가 여기서 나왔고, 롤오버 했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롤오버 때 청산을 한 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여기 정도, 좀 높게는 여기 지난번에 12월 1월에 생긴 고점 부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수가. 자, 오늘 그 자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그 자리를 꼬리 달면서 지켜냈죠.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를 늘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12월 달에는 매수를 왕창 해놓고 이 매수를 지켰어요. 이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유지한 채 신규 매도를 통해서 급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살려야 되잖아. 얘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얘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냥 추락하겠어요. 물론 좀 더 간다고 저는 좀 봤는데 터닝이 나왔죠. 좀 더 갈 수 있다고 봤지만 어쨌든 여기 지지에서 걸려든 거고, 자, 여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줘야죠. 그렇게 해서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가 되면서 요걸 살려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환매수가 주로 일어났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평단가 매수 평단가를 오늘 지켰지만 어쨌든 그 위에서 외국인들이 집중 공략했던, 매수 공략했던 자리 위에서 매도를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스위칭이 된 것도 아니고, 스위칭 되려면 멀었어요. 2조 원 넘어야 되니까 매도가. 그런데 어쨌든 위에서 팔고 있다라는 거죠. 차이점 뭐예요? 여기선 팔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선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팔면 내리는 게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현물은 그냥 차익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매도 폭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위험이 생긴다라는 거죠. 현물은요 19조 원이나 샀지만 19조 원이나 샀지만 선물 포지션을 통해서 차익 거래가 되는 시기가 된다면 어느 구간에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장중 방송에서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현물을 극단적으로 1에서 사가지고 2에서, 자, 현물이 2가 되는 가격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선물이 1이에요. 자, 요런 순간에 선물이 1이고 현물이 2라고 쳤을 때, 자, 이런 순간에 이거를 차익을 남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 거꾸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고평가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자, 그러면 현물이 고평가되면 현물을 팔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같이 청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익을 남길 수 있겠죠. 자, 극단적으로 현물이 2라는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선물이 1이라는 가격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얘를 팔면 1이 남습니다.
차익은 이걸 남기는 거예요. 2가 중요한 게 아니죠. 2가 절대 수치가 얼마나 높고 낮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현물을 20에 판다고 해보세요. 야, 10배나 높은데 이게 훨씬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선물이 20이라고 보세요. 얘는 차익이 안 남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선물이 19면 똑같은 1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10배가 크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물은 선물이 세팅이 되면 물량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고가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과정이 끝나는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뭐 분산 과정을 거치다가도 다시 매수를 채워 넣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매수가 유리한 상황이니까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 분산 과정이 마무리돼서 결국 스위칭까지 이루어진다면 올해 매수했던 19전의 코스피는 매도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 단 외국인의 종합 누적 순매수 속에 2월 1일부터 2일까지 2월 1일에서 2일부터 시작된 본격 전체 상승 추세대 하단을 오전에 이탈했지만 결국 종가에 살려내면서 본격 하락장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금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이걸 하락장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추세대 안에서 잠시 주춤거리는 조정장이다. 우리가 이걸 하락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듯이, 얘를 하락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듯이, 얘는 하락장이죠. 얘는 급락장이죠. 그렇죠? 가는 과정에서의 도깨비스러운 왔다갔다 조정이다. 왔다갔다 조정이다. 중요한 갭자리를 건든 정도다. 오늘 이탈해서 일시적으로 이탈해서 위험했지만 결국엔 종가로 살려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은 그 상태 추세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꼬리단 자리를 침범하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면 이제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갭을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된 상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시는 장중에 거의 매매가 없다가 종가에 2,800억 가량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은 아침에 9천억대까지 선물 매도를 쭉 빼다가 여기죠. 여기 쭉 빼다가 중국장 개장하고 나서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절반 정도 축소한 채 마감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늘 파생반에서는 제가 전망을 10시 반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여기서 약간 반등 구간이 보인다라는 것은 파생반에 어떤 지표로 좀 살펴야 되는지 파생반에 최근에 많이 언급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고, 그 반등을 노리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메인은 오전의 하락이었습니다. 이 오전 하락장 구간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했어요. 오늘은 수급이 9천억까지 외국인들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지지라인 부근까지. 제가 제시해드린 지지라인 무시하면 안됩니다. 1차, 2차 나눠서, 특히나 2차 지지라인 혹은 위로는 2차 저항라인은요, 그거를 돌파하거나 이탈을 하게 되면 진짜 시장은 봉 자체 길이가 상당히 커지는 날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1차에서 지지받는 경우도 있고, 강한 날은 지지받을 때 강한 날은 1차고 보통 2차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정말 드물게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힘이 커지는 날이 되고, 위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날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거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즉 포지션을 들고 있을 때 청사라는 청사라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매도를 해가지고 왔을 때 청사라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분, 여기 오늘 이렇게 3중 바닥이 됐죠. 다중 바닥이 됐잖아요. 이 자리는 제가 제시해드린 지지라인 부근에서 계속 걸쳤던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 어떤 구간에서 반등이 지속되는지 여부 체크했고, 영매매를 이제 하다가 한 경우에는 조금 그 뒤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찍 쉬울 때, 줄 때 끝내고 이제 내가 수익 본 것을 인출해서 지키는 매매로 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항상 매매는 장중 내내 붙들고 있을수록 불리해진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시장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물론 80점을 목표로 8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매매를 지향하고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관점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장중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모르고 내가 그 또한 완벽하게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항상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시장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는 구간에서 좀 수월한 구간에서 수익을 챙겼으면 그걸로 끝을 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봐야 내 리스크만 키울 뿐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그걸 생각해 보시고 인출하고 일 보시는 일당 매매로 일찍 조기 퇴근하시는 것을 목표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식의 관점을 들여서 오늘도 파생반에서는 또 이렇게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보시면 글 좀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지 저항 정말 예술입니다. 방송은 못 보지만 항상 훌륭한 관점 감사합니다 해서 340만원 수익 인증 해주신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관점 보고 지지권에서 지지에서 또 활용하신 분 계시고, 그쵸? 다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만 또 모아서 보면은 오늘 인상 깊은 요 1,800만원, 그쵸? 1,800만원 실현하고 남은 거 갖고 있어서 대략 아무리 못해도 1,8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되겠죠? 수익,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393만원, 40만원, 254, 132, 172, 48, 100만원, 그 다음에 673만원 보는데 수수료가 6,3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야간은 좀 많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수수료 절감하는 방법도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수수료 전국 최저로 줄여서 내가 줄줄 새는 돈을 막으실 분도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5만원, 157만원, 이렇게 340만원 인증 올려주신 분들 축하드리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투신은 그랬고요. 외국인은 아침에 9천억대까지 선물 매도를 빠르게 늘리다가 중국장 개장 이후에 반등했다. 반 정도 줄였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밑꼬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락은 조정은 끝났냐? 이제 하락이라고 좀 보긴 그러니까 조정은 끝났냐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리스크 요인이 좀 남아 있는 상태긴 하죠. 현재 매크로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언제든지 하락장은 급락으로서 돌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지속 리스크 요인이니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현재가 우리가 가진 리스크는 요약적으로 중동 리스크, 그다음에 정책 리스크, 이거는 총선 결과에 따른 우리가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증시를 어쨌든 최대한 부양시키고 개인 투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동력을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리스크.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 통화 정책 리스크. 그다음에 건설사 PF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확대 가능성은 미국 등의 중재 속에 그리 크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솟구치던 원자재 가격이 일단 진정 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증시 조금 의외지만 상승 돌아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 증시 등 주변 국가의 선방. 그다음 금감원장의 선거 결과와 무관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의지 표명 등은 우리의 단독 정책 리스크 등을 이겨낼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2월 1일에서 2월 2일 갭자리로부터 만든 추세대 여기입니다. 요거로부터 만들어진 추세대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그 다음에 3월 20일과 21일의 갭자리 여기 중요하겠죠. 오늘로써 모두가 다 커버가 됐습니다. 4월 11일과 오늘 4월 15일의 거래 자리 상당히 중요하죠. 갭을 메우러 갔던 자리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을 기점으로 추세가 지켜지는지 꺾이는지 주목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거나 이탈하면 할수록 어떤 투심이 영향을 받습니다. 투심이 살아나느냐 무너지느냐 혹은 AI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장중 대응점을 잘 찾아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한 아까 전에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잘 차려진 80%를 취하고 수급 대비 까다로운 20%에서 타격을 줄여서 잘 지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지. 20% 날에 오늘이 잘 차려진 날도 아니고 되게 어렵게 가는데 그 20%의 날 같은데 오기를 부려가지고 역매매로 고집 부리면서 물타기를 하면, 특히 만기물이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옵션에서는 설령 80%로 이기는 날이 4배나 많다고 해도 20% 80%니까 4배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기는 날이 4배나 많다고 해도 한 방에
단기 파산으로 갈 확률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길입니다. 그런 파산의 시간을.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순탄하지 않은 날은 축소 거래, 후퇴 거래, 후퇴 커트 리스크, 커트하면서 리스크 축소의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80%, 즉 비교적 잘 차려진 수월한 날에서 승부를 잘 내시고요. 오늘같이 20%의 확률로 진행된 오후장에서도 10시 반 이전에 충분히 잘 차려놨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런 경우 일당을 하시고 인출하고 마무리하시고 일을 보시면서 관망, 공부를 통해 지키는 게 곧 버는 길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면 이후의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공부의 영역이다. 이걸 생활화하시면 꾸준함으로 보상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벌었다가 무리해가지고 다시 잃어버려서 원금이 되더라도요. 원금이 되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한 초조해진 심리 상태가 되어서 그 뒤로부터는 눈 돌아가서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위클리 옵션 어떻게 진행됐는지 점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범위 추정하는 거 제가 만기 날마다 하는 건데 오늘 80% 확률에서 20% 확률에 걸려든 날입니다. 오전에는 80% 확률, 오후에는 20% 확률에 걸려든 날, 즉 360에서 365자리 여기 이렇게 범위가 나왔는데 이걸 초과했어요. 장중에 초과해서 물론 종가에 그렇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365.31로 끝났기 때문에 약간 초과했습니다. 마지막에 365 콜옵션에 개인들이 계속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수익을 좀 주다가 전체적으로는 그냥 손실 마감했어요. 거기서도 365 콜옵션 종가까지 결제 싸움 간 경우에 결국엔 0.31로 끝나면서 10% 정도 손실 구간으로 개인 추정 평단 대비 그렇게 끝나서 사실상 큰 재미를 못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싸움 후보로는 이렇게 365 여기로 진행됐죠. 365 콜과 365 풋으로 변화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목요일 4월물 옵션 만기일에 이어서 잘 나오지 않는 범위 바깥으로 빠지는 20% 확률에 드는 그런 날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미세하게 빠지긴 했지만요. 동시효과가 365.17로 진입해서 365.31로 끝났고 365 위클리 콜은 0.21로 진입해서 0.31로 개인들 주로 베팅했던 자리, 그 다음에 365 위클리 풋은 외국인이 좀 들어와 있었는데 0.23 진입해서 0으로 결제가 꽝이 되는 뭐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결과를 제가 안 썼네요. 위클리 옵션 결과 추정, 만기 결과 추정, 기실현 손익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추정을 해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자, 이걸 원래 써놨어야 됐는데 오늘 제가 깜빡하고 이걸 안 썼네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 일주일 동안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외국인은 위클리 옵션에서 약 27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한 28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에는 365 콜도 손실로 바뀌면서 나머지들은 다 죽어버렸죠. 개인들이 위로 베팅한 콜 365 위로 베팅했던 콜은 다 휴지가 됐고, 개인들이 주로 베팅했던 게 이제 362.5 이하의 풋인데 362.5 풋에 특히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다 꽝으로 됐기 때문에 손실금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한 1억 정도 수익을 내면서 끝이 났습니다. 요즘 금융투자가 원래는 옵션과 위클리 옵션에서 왕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손실을 볼 때도 있고 수익금이 좀 많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운영 방식이 바뀌었나 궁금하네요. 금융투자가 성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은 지난 4월 만기에는 개인들이 1등이었던 정도니까 외국인들이야 워낙 그냥 베팅하고 안 되면 버리고 식인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더 좋아졌습니다. 요즘 출렁임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 모든 구독자분들은 다 입장하셔서 장중에 필요한 내용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과는 별개로 따로 더 보충해드리는 개념이니까 구독자 신규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자 단톡방 신청하셔서 유튜브 댓글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